대영제국 흥망사 제1강. 영국은 어떤 나라인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유럽을 지역별로 구분해 보면 이렇습니다. 파란색 지역은 북유럽이죠. 동쪽은 동유럽, 서쪽 서유럽이 있고요. 남유럽은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고요. 또 그리스, 터키, 조지아, 아르메니아 이쪽도 사실 다 유럽이거든요. 그리스, 터키권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유럽의 언어를 크게 보면 세 수로 나눌 수 있어요. 자, 게르만어권이 있죠.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영국까지 하면 게르만어권이고요. 로망스어권이 있죠.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있고요. 또 동부 유럽에는 슬라브인들이 살고 있어서 슬라브어권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영어라는 것은 원래 앵글로색슨이라는 사람들이 이 북독일 지역에 살다가 브리튼 섬으로 건너가서 여기에 살던 켈트인과의 결합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원래 게르만어를 중심으로 켈트어가 흡수가 되었고 프랑스 북부에 있던 노르망디에 살던 사람들이 영국을 점령을 했기 때문에 일부 프랑스어가 영어로 포함되게 되는 이런 결과가 되었던 겁니다. 유럽을 여행을 하시거나 이쪽에 보실 거면 유럽의 기후를 보시면 좋겠죠. 자, 대륙의 서쪽은 항상 바다에서 서풍이 불어요. 그러니까 바닷바람이 계속 불기 때문에 대륙의 서안은 대체로 습하면서 여름의 온도가 높지 않고요. 겨울에도 그렇게 춥질 않다는 게 특징이죠. 이걸 흔히 서안 해양성 기후라고 하는데요. 자, 프랑스, 영국,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이쪽이 위도가 상당히 높은데도 겨울 날씨가 춥지 않은 이유가 바로 바다에서 바람이 계속 불어주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 여름에는 굉장히 덥고 건조하죠. 비도 별로 안 오죠. 근데 가을, 겨울이 되면 습하고 비가 많이 내립니다. 근데 이쪽 지역은 이렇게 폭우가 내리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렇다고 강수량이 또 많지도 않고요. 겨울에 주로 비가 내리는 기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영국은 좀 더 바다에 가깝기 때문에 가까운 섬나라이기 때문에 좀 더 습하고 비가 좀 골고루 내리는 경향성이 좀 있죠. 영국이란 나라는 유럽 대륙의 서쪽에 있으면서도 그 서쪽에 섬으로 이루어져 있죠. 브리튼 섬이 있고 아일랜드 섬이 있게 됩니다. 대륙의 서쪽에 자리 잡고 있고요. 그러면 영국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국은 현재 입헌 군주제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형식상 나라의 군주로 되어 있죠. 실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은 하원에서 선정된 총리가 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체제로 되어 있죠. 의원내각제이면서 양원제다. 귀족으로 구성된 상원이 있고 일반 투표로 뽑힌 의원이 모인 하원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겠죠. 유럽에 입헌 군주국이 꽤 많아요. 물론 이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절대 권력을 갖고 있진 않지만 이들이 형식상 나라의 군주가 되어 있고 또 이런 군주가 있다는 것은 귀족이 남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의 왕은 절대 권력자가 아니라 여러 귀족 중에서 넘버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영국에도 왕이 있고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또 네덜란드, 스페인에도 있죠. 또 리히텐슈타인에도 있고요. 이렇게 옛날부터 내려오던 이런 귀족 가문 중에서 가장 이름 높은 사람,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 왕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런 유럽의 여러 왕들 중에서 영국의 왕이 가장 상징성도 있고 힘도 제일 세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대영 제국의 황제 역할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향성이 있는 거죠. 자, 영국의 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나눈다고 그랬죠. 상원 또는 귀족원이라고 부르는 이 상원은 그레이트 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 왕국에 소집된 대단히 명예로운 성직 및 귀족 집단인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원래 대대로 내려오는 세습 귀족이 첫 번째죠. 그래서 90명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내려오는 세습 귀족이 있는데 그 귀족의 자기는 장남한테만 주거든요. 그러니까 늘어나진 않아요. 한 800여 명의 귀족들이 지금도 있다고 그래요. 자기를 가진 사람들이 있고요.
또 이 사람들 중에서 이제 90명이 의회에 들어가서 상원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 상원 안에 또 26명의 성공의 사제가 또 있는 거고, 또 일부가 지명된 귀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습 귀족이 아니라 어떤 뛰어난 업적을 가진 사람을 이제 자기를 주는 거죠. 기사 자격 주고 막 그러잖아요. 뭐 써 이렇게 붙이는, 우리가 경이라고 해석하는, 왕이 이제 내려준 이런 귀족, 자기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의원이 돼가지고 상원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이 사람들은 형식상 권한만 있고 실질적인 권한은 하원 또는 서민원이라고 부르는, 여기서 모든 법률 집행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현재 하원은 소선거구제로 선출이 됩니다. 각 지역은 잘게 쪼개져서 그 지역에서 한 명씩 이렇게 나오는 이런 의회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우리 영상 같은 데서 많이 보잖아요. 하원에서 이렇게 총리와 여러 의원들이 말다툼을 하는, 그러니까 토론을 하는 이런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되게 비좁은 공간에서 앉아 있어요. 여기도 사진에서 보시면 이렇게 뭐 긴 소파에 앉아 있잖아요. 의원석이 한 450석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 의원은 65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앉을 수도 없는 공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의원이 좀 650명인데 이 의원들은 대부분 여러 일들을 하고 있어요. 내각에 가서 일을 하기도 하고, 뭐 장관 역할을 하기도 하고, 여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들이 다 650명이 모여서 이렇게 다 회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공간에서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하원이 국가를 운영하는 실제 권한을 갖고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나라는 큰 두 개 양대 정당이 있죠. 보수당과 노동당으로 구성되어 있죠. 현재 정권은 보수당이 갖고 있고요. 다수당이 정권을 운영하죠. 그 다수당의 당수가 총리가 되고, 그 총리가 또 여러 장관들을 선정을 하고 임명을 하고 하죠. 물론 총리가 장관들을 마음대로 임명하지는 않아요. 그 다 의원들이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토론을 거쳐가지고 장관을 거치고, 또 장관을 거친 사람 중에 또 훈련된 사람들이 이제 총리로 나가고 뭐 이런 경우도 있죠. 하지만 보수당과 노동당만인 게 아니라 그 지역당인 스코틀랜드 국민당도 있고 자유민주당도 있고 민주연합당도 있고, 이렇게 작은 소수 정당들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영국은 그러면 어떻게 형성되느냐를 보면, 이 나라의 이름이 좀 길죠. 예, Great Britain,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입니다. 자, Great Britain은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브리튼 섬이 그레이트 브리튼이고, 노던 아일랜드, 아일랜드 섬의 북쪽, 여기가 영국 땅이 되는 거죠. 아일랜드 섬의 남쪽은 아일랜드 공화국으로 독립국가죠. 원래는 이 영국 전체 그 식민지 개념으로 있다가 꽤 오랫동안 투쟁을 했죠. 그래서 1921년에 독립공화국이 됐고, 노던 아일랜드 이쪽은 원래 스코틀랜드에 살던 신교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주를 많이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신교 사람들과 구교 사람들의 어떤 쟁투를 꽤 오랫동안 했었죠. 뭐 내전까지 벌어지기도 했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영국 정부에서 협의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사라졌고요. 인구로 보면 전체 인구가 6,700만 명쯤 되는데, 잉글랜드인이 5,200만이고 스코틀랜드인이 한 500만쯤 되고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가 생각보다 적죠. 땅은 넓지만 이 북쪽에 있기 때문에 인구가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웨일즈가 한 300만, 북아일랜드가 170만 정도 된다. 자, 근데 이 나라는 만들어진 게 독특합니다. 여러 지역이 뭉쳐서 만들어진 유나이티드 킹덤이라는 거죠. 연합 왕국이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 국기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잉글랜드의 국기는 흰 바탕에 붉은색 십자가죠. 이거를 성 조지의 십자가라고 불러요. 또 스코틀랜드는 성 앤드루의 X 십자가. 그러니까 안드레아요. 예수의 제자 중에 안드레아라는 사람이 있죠. 아일랜드는 성 패트릭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합쳐져서 유니언 잭이라고 하는 영국 국기가 이제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아일랜드가 식민지 시절에 이 국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아일랜드가 들어간 거죠. 물론 노던 아일랜드 포함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게 된 거고요. 자, 웨일즈라는 지역은 이 국기의 상징물로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넣어야 된다, 안 넣어야 된다 얘기가 많지만, 이 웨일즈에 사는 사람들도 일종의 분리 독립주의자들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국기에 넣지 말자. 왜냐하면 우리가 독립하고 싶기 때문에 안 넣는 게 좋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의 영토를 쭉 보면 이렇습니다. 지도로 보시면
전체 브리티시 제도에는 있지만 유나이티드 킹덤 안에 소속되지 않은 여러 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맨섬 같은데 이런 데는 왕 소속인 거예요. 왕이 직할령 같은 개념. 또 채널 섬 같은 경우 이러고 있죠. 여기 채널 제도 또 맨섬 이것은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하는 국가 내에 있지 않고 왕의 직할령으로 되어 있는 섬이 있다. 이게 참 독특한 개념이죠. 그리고 아일랜드는 1921년에 독립공화국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자, 이 네 지역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나라가 됐잖아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가 합쳐졌기 때문에 이 합쳐진 게 기념으로 국기도 그렇게 만들어졌고 여러 가지 상징물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왕의 방패인데요. 방패 안에 네 개의 상징물이 들어가죠. 사자는 잉글랜드고 일각수는 스코틀랜드고 하프는 북아일랜드다. 용은 웨일즈다. 그래서 요게 원 파운드 코인이 있거든요. 영국은 돈 여전히 자기네 파운드를 쓰잖아요. 원 파운드 코인 안에 똑같은 문양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의 영향으로 이 영국이라는 나라는 독특하게도 월드컵에 나갈 때 네 지역이 다 나가죠. 물론 예선을 치러야겠죠. 그러니까 예선을 치를 때 유럽 예선을 치를 때 이 네 지역의 팀이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각각 축구협회가 있어가지고 이들이 각각 FIFA에 가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럽 예선을 거쳐가지고 뭐 예를 들면 잉글랜드하고 스코틀랜드가 월드컵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독특하죠? 자, 그런데 종목마다 달라요. 종목마다 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이게 영국 여자 축구 대표팀인데요. 이 사람들이 독일이랑 경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은 누굴 응원하겠어요? 당연히 영국 팀을 응원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스코틀랜드가 FIFA 월드컵에 들어가면 잉글랜드 사람들은 스코틀랜드를 응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좀 다른 거죠. 종목마다 그래서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역 감정도 상당히 크지만 그거에 따라서 이 스포츠 경기가 상당히 많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올림픽, 크리켓, 럭비, 축구가 있는데 올림픽은 자, 영국 대표로 나가요. 그리고 아일랜드 공화국의 대표로 나가고 이게 우리가 보면 하나의 나라니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축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아일랜드 공화국 이렇게 따로 나간다. 그런데 크리켓 경우에는 잉글랜드, 웨일즈와 한 팀이고 스코틀랜드가 있고 아일랜드가 있다. 또 럭비는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가 있는데 아일랜드는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공화국이 하나로 나가더라. 이게 좀 독특하다는 거죠. 그래서 종목마다 다르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여러 지역으로 뭉쳐져서 있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 지역 감정과 또 하나의 나라 감정이 막 섞여 있는 어찌 보면 유럽의 독특한 특성이기도 해요. 영국만 그런 게 아니라 스페인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많이 그렇습니다. 자, 영국의 언어는 영어죠. 모든 지역에서 영어를 씁니다. 하지만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고요. 또 영어라는 게 원래 브리튼 섬에 침입한 앵글로색슨의 언어로부터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독일 북부나 여기 덴마크 남부에 살았던 섹슨족과 앵글족이 브리튼 섬으로 건너가서 여기 원래 살던 켈트족들을 웨일즈와 스코틀랜드 밀어내고 여기를 차지했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같이 어울려 사는 경우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앵글로색슨의 언어가 뿌리가 되되 거기에 켈트 언어가 일부 섞였다. 그리고 여기 노르만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던 노르만족이 원래 이 사람들은 여기 덴마크나 아니면 노르웨이 쪽 살던 바이킹의 일부거든요. 자, 이 사람들을 흔히 데인족이라고 부르는데 이 데인족들이 잉글랜드로 건너가서 지배층이 돼요. 그래서 이 데인족이 쓴 노르망디에서 쓰던 프랑스어의 일부가 영어에도 많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에 프랑스어 어휘가 많이 들어간 이유가 이렇게 섞였기 때문이고요. 또 독일인들, 덴마크인들, 네덜란드 사람들은 영어를 되게 잘해요. 대부분 다 잘해요. 근데 프랑스나 스페인 사람들이 영어를 잘 못합니다. 우리라고 영어 수준이 비슷해요. 이탈리아 사람들도 영어 잘 못해요. 근데 독일 사람들은 되게 영어를 잘해요. 그 이유가 뿌리가 같기 때문에 어순이나 이런 것들 거의 똑같은 거예요. 단어도 비슷한 게 많고.
그래서 독일 및 북유럽인이 영어를 잘하는 이유가 바로 앵글로색슨이라고 하는 언어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지역 방언들은 많이 있더라. 이게 유럽의 특징이기도 해요. 하나의 언어가 모든 지역의 언어를 이렇게 다 흡수한 게 아니라 여전히 지역 방언들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공용어는 영어지만 여기 살던 사람들이 각 지역으로 가면서 그들 나름대로의 언어를 꽤 많이 보존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 언어가 서로 안 통하지는 않아요. 다 영어로서 다 통하지만 자기의 모국어가 따로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 웨일즈에 사는 사람들도 웨일즈어를 주로 쓰게 되고요. 또 스코틀랜드에 사는 사람들은 스코틀랜드어를 쓰게 되고, 그 스코틀랜드 게일이라고 해요. 여기 살던 켈트인들이 쓰던 언어를 중심으로 쓰는 경우, 이 지역 중에서 가장 그 방언이 그 독특한 사람들이 웨일즈 사람들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자기네 그 모국어를 상당히 많이 지키고 있다라는 거고요. 스코틀랜드는 많이 영어에 흡수된 경향이 좀 있더라. 그래서 아일랜드어 따로 있고, 또 얼스터 스코터, 여기 아일랜드 섬의 북쪽을 얼스터라고 하는 지역 이름으로 불러요. 그래서 이쪽에서 쓰는 그 언어가 있다. 이거는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이쪽 지역 사람들이 이쪽에 이주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중심으로 이제 방언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영국이란 나라는 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왕이 넘버원 귀족이겠죠. 그래서 귀족이라고 하는 상류층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류층과 중류층 그리고 노동자 계층이 쓰는 언어가 상당히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류와 상류층이 쓰는 언어를 어퍼 잉글리시라고 하고요. 노동자 계층이 쓰는 언어를 넌 어퍼 잉글리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말이 안 통하는 경우도 있더라. 단어를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휘를 보니까 상당히 다른 단어들을 많이 쓴다라는 게 이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습 귀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 계급 사회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과거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세습 귀족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기 보유자가 814명이다. 옛날도 내려오는 자기가 있다는 거죠. 공후 백자남이라고 하는 자기 귀족이 있거든요. 근데 그 귀족의 자기는 장남한테만 줘요. 그러니까 둘째, 셋째들은 귀족을 안 주기 때문에 이 자기가 계속 늘어나지는 않아요. 계속 그게 유지가 되는 거죠. 공작의 아들이 있으면 그 공작이 있는 거고, 후작이 있으면 후작 계속 있는 거고, 이 숫자는 유지가 되지만 여기다가 자기를 부여하거든요. 왕이 또 부여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준 남자까지 하면 2,000명 정도의 이제 귀족들은 여전히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아까 언어 같은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계급 사회가 유지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 그 찰스 왕세자였거든요. 찰스 왕세자의 호칭이 되게 길어요. 프린스 찰스 필립. 아버지가 필립이거든요. 그러니까 필립, 아서 조지, 그리고 프린스 오브 웨일즈. 제일 유명한 게 프린스 오브 웨일즈. 웨일즈의 뭐 왕자 이렇게 부르는데 이 왕자의 개념이 아니라 거기에 어떤 귀족, 세습 귀족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코널의 공장, 그렇죠? 로테스의 공장, 뭐 체스터의 공장,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두크의 에딘버러의 공장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 지역의 어떤 세습 귀족 자기를 지금 찰스 왕세는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스포츠에서도 여전히 계급 사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스포츠에서 여전히 계급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내려온다는 거죠. 어떤 스포츠냐에 따라서 중상류층이 하는 스포츠가 있고 노동자 계층이 하는 스포츠가 따로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크리켓, 골프, 테니스는 중류 이상과 귀족 계급들의 운동이라고 하는 거죠. 또 럭비는 중간 계급의 운동이다. 근데 특이하게도 축구는 원래 1870년까지는 중간 계급과 명문 사립 학교에서 즐겼으나 그 이후에는 노동자 계층의 운동으로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축구라는 사람들은 다 노동자 계층이라는 거죠. 그 데이비드 베컴이라고 하는 유명한 축구 선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도 원래 노동자 계층의 집안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로 노동자 계층이 즐기는 운동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국인들의 어떤 축구 광들을 그 훌리건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노동자 계층 사람들이 이 축구라는 것을 어떤 지역에, 자기 지역에 아주 그 내세울 수 있는 자랑스러운 어떤 본보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역 감정을 가지고 많이 싸운다는 거죠. 유럽 전체가 이런 지역 감정들이 굉장히 큰데요.
영국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남부 쪽에 사는 사람과 중부 사는 사람, 북부에 사는 사람, 이 사람들 간에 치열한 지역 감정들이 있는데 그 지역 감정이 축구로서 표출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EPL,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상당히 거칠기로 유명하다는 거죠. 자, 프랑스 리그나 스페인 리그에 비해서 굉장히 거칠다고 해요. 여기 손흥민이 있죠? 손흥민이 뛰는 EPL 리그에서는 웬만한 몸싸움은 파울이 아니라는 거죠. 막 옆구리 치고 팔꿈치로 때리고 이런 것도 웬만하면 심판이 파울을 불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엉덩이로 밀어붙이고 이런 것들은 파울이 아니어서 EPL에서는 어떻게 몸싸움을 잘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래요. 이게 어찌 보면 노동자 계층의 운동이기 때문에 이런 경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몸으로 싸우는 이런 것들을 노동자 계층이 주로 즐기는 거고, 몸으로 싸우지 않는 크리켓이나 테니스, 골프 이런 것들을 중상류층이 즐기는 운동의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모습이 갈려져 있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교육에서도 여전히 계급 사이에 있다. 뭐 이건 충분히 인정되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중상류층 사람들은 주로 아이들을 사립학교에 보냅니다. 이 사립학교에 보내는 비율이 13%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로 가냐? 우리가 하는 공립학교로 가는 거죠. 문제는 이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교육수리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하는 거죠. 왜 차이가 나냐? 여기는 다 학비를 내야 돼요. 학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다 교복을 입고 있죠. 우리 영국 하면 흔히 뭐 이튼스쿨 이런 걸 대표로 하는데, 이 학교들은 대부분 이렇게 교복을 입고 다니고 학비가 굉장히 비싸고, 그러니까 당연히 중상층 밖에는 이제 보낼 수가 없는 거죠. 문제는 이게 초등부터 중등까지 쭉 이어지면서 여기 학력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영국은 또 특이하게도 예체능계에서도 이렇게 학벌주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무슨 그 공부를 잘해서 뭔가를 하는 이런 쪽에서는 학벌주의가 뭐 미국도 있고 뭐 대한민국도 있잖아요. 그런데 영국에서는 예체능계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영화 배우나 뮤지컬 배우들이 학력이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 이튼 칼리지, 헤로스쿨 출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우대한다는 겁니다. 학벌이 좋은 사람들한테 좋은 배역을 주고 또 그 사람들한테 출연료도 달라진다고.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연극, 뮤지컬 이런 것도 아마 뭐 셰익스피어 이런 것들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전통이기 때문에 이 전통을 하는 사람들은 좋은 학교에서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습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죠. 예체능에서 어떤 예를 들면 영화 배우가 자기 노동자 계층 출신이에요. 그런데 나가서 뭔가를 해보고 하는데 기용이 잘 안 되는 거죠. 내가 연기력도 충분히 쌓았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감독들이 캐스팅을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유능한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미국으로 가는 거죠. 도저히 영국 땅에서는 버틸 수가 없다. 그래서 거기 자유땅 여전히 미국으로 가는 거죠. 이런 그 계층화 때문에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그런 차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전에 제가 영어학원 다녔었는데 그 영어학원의 선생도 자기는 노동자 계층 출신이라서 자기 집안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 그래서 영국에서 도저히 뭔가를 해볼 수가 없어서 한국에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직접 들었었거든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상당히 좀 끔찍했는데 그게 지금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게 영국 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영국이란 나라는 지금 GDP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세계 5위 경제 대국이죠. 상당히 많은 유명한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BAE 시스템즈 방산 기업들, 롤스로이스 옛날 자동차를 잘 만들기 아주 고급 자동차 만들기 유명했죠. 뭐 지금은 이제 항공 엔진을 만드는 회사로 아주 자리매김해왔어요. 지금 롤스로이스는 고장이 잘 나는 차로 유명하긴 한데 이 자동차보다는 지금 항공 엔진 만드는 회사로 유명하고, HSBC라는 금융 회사도 있고요. 또 글락소 스미스나 클라인이라고 하는 제약사, 또 아스트라제네카 제약사. 그러니까 전통적인 제조업, 또 자동차 산업, 제약, 또 금융 이런 쪽에서 아주 대기업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나라인 건 분명하죠. 또 교육 경쟁력이 우수하기로 유명하죠. 영국으로 유학을 가려는 사람들이 많죠. 옥스브리지라고 하는데요. 옥스퍼드, 캠브리지라고 하는 명문대가 뭐 1000년이나 된 이런 역사를 가진 이런 학교가 여전히 있다. 또 그들 자체의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유학을 많이 가는 거죠. 물론 당연히 영어권이라고 하는 이점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영어를 자유롭게 쓰는 나라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쪽에서 뛰어난 학생들은 영국으로 가거나 뭐 미국으로 가거나 뭐 이런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게 영국이기 때문에 뭐 여전히 교육 경쟁력도 우수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랜 역사가 있다. 우수한 교육의 질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최고 학생들이 유학하고 싶어 하는 대학들이 이 옥스브리지 말고도 꽤 있다라고 하는 게 영국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